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근대국가 수립운동과 국권수호운동에서 문호를 개방하다 부분입니다. 지난 시간에 PPT로 강화도 조약의 내용과 또 개항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공부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관련 그 학습지를 클릭해서 보시면서 한번 같이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 2, 3페이지까지 수업을 할 거고요. 다음에도 이어서 할 텐데 이 프린트는 계속 쓸 예정입니다. 자, 1번 보시면 아래 강화도 조약과 그 부속 조약들을 보고 일본의 의도를 추측해서 써보자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이 잘 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제1관을 보면 조선은 자주국이며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보유한다 였습니다. 이러한 조약을 맺은 일본의 의도는 무엇이었나요? 자, 기억나세요? 자, 선생님이 얘기했죠. 무엇이었냐면 바로 누굴? 맞아요. 우리나라한테 간섭을 많았던 청해 종주권을 부인하기 위해서고요. 종주권을 부인한다. 지배권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지배하는. 그러니까 청나라가 우리나라를 어쨌든 조선시대 내내 같이 이제는 사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청해 종주권을 부인하는 의도였고 자유롭게 뭐 하려고? 자유롭게 이제는 우리나라를 침탈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제4관입니다. 부산 이해의 2개 항구를 개항하고 일본인의 왕래 통상함을 허가한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항구를 개항을 했냐면 어떤 항구를 개항을 했냐면 처음에 이제는 부산을 개항을 했습니다. 일본이랑 가장 가까운 항구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경제적인 이유로 이제는 부산을 개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인 이유로 어디를? 인천을 개항했었습니다. 인천항을. 그러니까 인천항을 개항한 이유는 당연히 어디와 가까웠기 때문에 인천이. 그렇죠. 수도와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수도를 가까웠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압박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정치적 이유로 이제는 인천을 개항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개항이 바로 원산을 개항을 시켰습니다. 지금의 북한 동해 바다에 있는 곳인데 이 원산을 개항한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죠. 바로 군사적 이유였다. 왜냐하면 이 원산 자체가 어디로 뻗어나가기가 편하다. 러시아나 청나라로 뻗어나가기가 편했습니다. 즉 대륙 침탈의 요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3개의 항구를 개항했다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7관. 조선의 연해 도서는 지극히 위험하므로 일본의 항해자가 자유로이 해양란을 측량하는 이거 되게 굉장히 나쁜 책이죠. 그렇죠? 자유로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이 이제는 자유로이 하겠다라는 게 뭐였냐면 바로 일본의 해안 측량권을 인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본이 자유롭게 우리나라의 그 연안이나 우리나라 바다, 조선의 바다를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의 바다를 뭐 침략하겠다라는 의미겠죠. 조선의 바다를 침략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갈 것입니다. 자, 10관. 일본 인민이 조선이 이제 지정한 각 항구에서 죄를 범한 것이 조선 인민에 관계되는 사건일 때 모두 일본 간원이 재판한다. 즉 아무리 여기서 피해자가 대부분 누구였을 거라고 했어요. 조선인이 피해자였을 텐데 그 피해자가 조선인이지만 조선인이 재판할 수 없습니다. 즉 조선의 사법 주권을 뭐 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겁니다. 사법 주권을 무시하고 또 누구한테만 그렇죠. 일본 정부에 되게 일본 정부를 위한 그러한 법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조선의 사법 주권을 무시했던 그런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조일수 주교 부록에 보시면 자, 주요 내용. 일본 인민은 일본의 화폐로 조선 인민의 소유물과 교환할 수 있다. 즉 일본 화폐가 어디에? 우리나라에 조선에서 굉장히 쉽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경제적 침탈을 지배를 의도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도 일본 돈을 마음껏 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편하죠. 그렇죠? 자, 조일무역규칙입니다. 자, 제6칙을 보시면 근후 조선의 여러 항구에서 양미, 쌀 및 쌉, 잡곡을 수출입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즉 일본의 쌀이 우리나라에 올 수도 있고 우리나라의 쌀이 일본에 간다는 이야기인데요. 이건 일본의 의도가 정확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개항을 하고 나서 미국에 의해서 개항을 한 다음에 일본이 공업화가 돼요. 그러니까 일본이 공업화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얘들아, 공업화가 실시가 되면은 어떠냐면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요? 그렇죠. 도시로 향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도시화가 일어나요. 일본 사람 도시로 이동을 하죠.
일본인이 이제는 도시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어디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렇죠. 농촌의 인구가 부족해져요. 그럼 농촌의 인구가 부족해지면 농촌에 농사 지을 사람들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농촌 인구가 부족해지고 그러면서 쌀 농사를 질 수 없기 때문에 쌀 값이 폭등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폭등. 쌀값이 폭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농사 지을 사람이 없으니까 쌀이 없으니까 쌀값이 폭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은 그 부족한 쌀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족한 쌀을 어디로? 조선의 쌀로 메꾸려고 그러죠. 조선의 쌀을, 부족한 쌀을 충당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쌀 자체가 굉장히 싸죠. 되게 저렴하게 가져간단 말이야. 거의 무관세로 가져가잖아요. 그리고 거의 뭐 쉽게 아주 싸게 사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채찍 일본 정부 소속 선박은 항구 이용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즉 일본이 우리나라의 항구를 이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세금 내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본 항구가 우리나라 조선에 세금을 내지 않는다. 조선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돼요. 당연히 뭐가 줍니까? 경제적인 이득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세금 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당연히 나라가 이동을 하려면은 나라가 운영이 되려면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세금을 안 걷어도 된다는 거죠. 경제적 이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일본의 의도는 경제적인 이득을 갖기 위해서 이러한 내용을 집어넣은 거고요. 보시면 아까는 같은 내용입니다. 아래 강화도 조약과 그 보석 조약들을 지금 봤거든요. 그런데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을 함께 써보자 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수업을 할 때 그냥 항상 우리는 그래요. 부정적인 측면만 가장 생각하게 돼. 실제로 부정적인 면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 부정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불평등한 조약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조금 그래도 한번 다양한 사고를 해보기 위해서, 다양한 생각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한번 긍정적인 측면도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딱 답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좀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거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고요. 자, 한번 같이 해봅시다. 선생님이 한 것이 다 답은 아니에요. 선생님도 선생님 나름대로의 선생님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거든. 너희들도 같이 한번 생각해보자. 자, 제1관 보시면 아까 얘기했어요. 조선은 자주국이고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보유한다. 아까 얘기했죠. 부정적인 측면은 일본이 뭐 하는 거야? 청을 배제한 다음에 조선 침략을 가속화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거야. 누가? 일본이. 그치? 그래서 여기다 일제가라고 이제 주어를 써줄게요. 일제가 청을 배제한 후 조선 침략 가속화라는 어떤 부정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다는 거죠. 이 부분은 뭐냐면 어쨌든 4대 관계, 오랜 청과의 4대 관계를 청산을 하게 되었어요. 이런 식으로 청산을 하게 되었고 4대 관계를 청산하면서 일단은 어떤 근대적 자주 국가로 변화되게 되잖아요. 누가? 조선이. 그렇죠. 그래서 조선이 어쨌든 어떤 계약 관계에 의해서 조약을 맺을 수 있는 근대적인 자주국가로 변화가 됐던 계기가 되긴 했었다. 지어짰습니다. 어쨌든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아까 부산이 2개 항구를 개항했다. 일본인의 왕래 통상을 했었다. 아까 얘기했죠. 왜 이러한 3개 주요 항구를 개항을 했느냐.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탈하기 위해요. 그래서 역시 일본의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침략, 가속화, 심화, 가속화라는 말이 위에 있으니까 심화라고 쓸게요. 심화 이렇게 되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측면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한번 째봅시다. 열리지 않았던 항구가 열렸어. 그렇다면 그 항구 주변에 항구 도시들이 발달을 하겠죠. 지금 말하면 어디가 개발되는 거야. 개발되면은 그 항구 도시들이 집값이 막 올라가면서 거기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집값이 올라가면서 재산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조선의 항구 도시가 발달합니다. 어쨌든 발달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있었던 항구를 중심으로 있었던 상인들의 상업활동이 활발해지겠죠. 이 과정에서 분명히 돈을 버는 조선 상인들이 분명히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의도야 어쨌든 간에 어쨌든 우리나라는 좀 이렇게 경제적으로 많이 이제 활발해지는 경제 관계가 교류가 활발해지는 경제 교류 활발까지 써볼까요? 경제 교류가 활발해지는 그러한 일때까지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자, 7관. 조선의 연해도서는 지극히 위험함으로 일본의 항해자가 자유로이 해안을 측량함을 허가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뭐 부정적인 측면 같은 경우는 그렇죠. 일본에게 조선의 연해를 침탈당하는 그러한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났을 것이고, 또 우리나라 조선 어업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해안 침략을 한다는 고 치면서 우리나라 조선 어업을 방해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선의 어업 행위를 방해하는 그러한 일들을 할 겁니다. 되게 부정적이죠. 긍정적인 측면은 저는 못 찾았어요. 제가 지금 되게 고민을 했었는데 해안 측량을 해가지고 얘네들이 뭐 그러면 우리나라의 어떤 구체적인 해안을 측량할 수 있나? 그렇죠. 이미 우리나라 조선 후기 지도에 다 나와 있는데, 그렇죠. 오히려 우리 스파이로 우리나라의 정보를 너무 많이 빼갈 수 있는 것 같아서 극단적인 측면은 못 찾겠다. 좀 찾으려고 노력은 했으나 못 찾겠다. 저는 못 찾았습니다. 뭐 찾는 친구 있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렇게 과제 제출방이나 질문방에다 얘기 좀 해주세요. 자, 10간. 일본 인민이 조선에 지정한 각 항구에서 죄를 범한 것이 조선 인민에게 관계되는 사건일 때는 모두 일본 관원이 재판한다. 이게 바로 이제 그 유명한 치해법권 인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치해법권 왜 이래요? 치해법권 인정에 대한 내용인데 당연히 이거에 대한 부정적인 면은 엄청나게 많죠. 그렇죠? 분명히 억울한 조선인들이 생길 것이고, 조선인들이 이러한 일로 억울하니까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이러한 조약을 맺은 게 조선 정부잖아. 그러니까 조선 정부에 대한 불만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불만이 가중돼서 나중에 동학농민운동이나 이런 식으로 이제 농민운동을 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역시 이 치해법권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이제 못 찾았어. 못 찾겠어요. 이것에 대해 긍정적인 측면은 조선인으로서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절대 못 찾겠습니다. 그나마 이것도 조금 이렇게 찾으려고 긴신히 찾았는데 이거는 좀 못 찾겠어요. 자, 조유소 조유부록에서 이제 7관에 대한 내용이죠. 일본 인민은 일본의 화폐로 조선 인민의 소유물과 교환할 수 있다. 당연히 부정적인 측면은 일본 화폐가 조선에서 되게 자유롭게 사용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 화폐를 사용하게 되면서 일본 경제에 이제 예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이제 문제점을 가질 텐데,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함은 아무래도 그 당시 조선보다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이었단 말이죠. 그죠? 값싼 제품들을 많이 들여오고,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우위에 있어요. 위쪽에 있었다는 거야. 일본 제품이 좋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일단 일본의 제품은 어때요? 사고 파는, 어쨌든 그죠? 뭐 품질 좋은 일본 상품, 외국 상품이라고 할게요. 외국 상품 구입이 용이해졌다. 뭐 이러한 식의 어떤 긍정적인 측면을 괜시히 한번 찾아봤습니다. 아무래도 그 당시에 우리나라 이제 물건들은 사람이 만들다 보니까 거칠고 비싸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싸고 질 좋고 질 좋고 저렴한 뭐 이런 거 저렴한 외국 상품을 이제는 일본의 돈으로 금방만 살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용이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경제에 예속되고 당연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겉으로는 보이지 않았겠지만 어쨌든 화폐 주권을 침해당하는 뭐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자, 주일 우유교척의 이제는 규칙의 내용입니다. 아까 이제 그 양미 및 잡곡을 수출할 수 있게 되는 부정적인 측면 당연히 뭐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소비가 되어야 되는 쌀이 어디로 갔어? 일본으로 다 갑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 쌀이 부족해져요. 얘들아, 쌀은 정말 중요하잖아. 우리나라가 지금 막 그 세금도 쌀로 내고, 그쵸? 어떤 뭐 소장료나 이러한 세금 쌀로 내고 월급도 쌀로 받고 막 이러할 때인데 쌀이 부족해져요. 그럼 얼마나 크겠습니까? 물가가 폭등합니다. 그렇죠?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야. 물가가 폭등하면서 당연히 이제 농민들 불만이 심각해지겠죠. 약간 위에서 있었던 그 내용이랑 비슷하겠죠? 긍정적인 측면은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도 없어요. 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선생님도 하나 끄집어내보니까 이게 쌀을 수출하게 된 거예요. 쌀을 수출하게 됐으면 쌀을 수출한 주체들이 누구냐면 지주야. 지주는 땅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주의 경제력이 상승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제는 국내에서만 돌던 쌀이 어때요? 일본에 수출되잖아. 일본에 자기 제품이 수출되는 거야. 그렇죠. 일본 수출이 증가하면서
팔잖아요. 바깥에 좀 비싸게 팔 수 있고. 그리고 또 아까 그 경제적으로 그 되게 각광받았던 게 일본 화폐였을 거 아니야. 일본 화폐? 일본 화폐. 일본 화폐가 일본 화폐로 이제는 그 쌀이 팔리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본 화폐가 되게 좋은 제품을 사기 편한 용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일본 지주들 입장에서는 약간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수출과 수입을 관장하던 우리나라 조선 상인도 이제 상인도 증가하게 되죠. 상인이 증가합니다. 경제력이 증가한다. 뭐 이렇게 경제력이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부정적인 측면, 당연히 한국 이용수를 납부하지 않고 그냥 사용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조선의 재정은 부족해지죠. 이건 돈을 받아야 되는 건데 재정은 부족해지고 또 국내에 있는 사람들은 돈을 내야 되거든. 한국 이용수에 세금을 내는데 조선 일본은 내지 않아도 되잖아요. 당연히 불만이 많았겠죠. 그래서 국내 납부하는 백성들의 불만 가중. 당연하죠. 일본은 뭔데 안 내냐 뭐 이런 게 될 것 같고요. 자, 세금을 내지 않았다. 당연히 일본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겠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거 찾지 못했습니다. 혹시 찾았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이제 아래 강화도 조약과 그 부속 조약들이 이후에 조선 농민과 상인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될까 한번 생각해보고 써보는 건데요. 선생님이 지금 얘기해 주는 건 여러분들이랑 같이 얘기하고 하는 거지 이게 답은 아니고 좀 생각해보는 폭을 넓히는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너네 몰랐겠지만 이 3번까지 오면서 우리가 강화도 조약을 지금 3번째 읽고 있는 거야. 그러면 진짜 너무 하나도 모르겠어요라고 하는 친구들도 자주권, 뭐 자주적이다, 조선 자주적이다, 청해 종주권 부인 이 정도는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 지금 3번째 보고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자, 농민 상인인데요. 뭐 상관없이 한번 해볼게요. 1관, 조선 자주국이다.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보유한다. 일단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자주국이다라고 하니까 농민 상인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농민들이나 상인들 그 당시에 조선에는 청나라의 상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장사를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조선의 농민들 인삼을 캐던 사람들이나 상품 작물을 이제 납부하던 사람들, 재배하던 사람들은 청나라랑 교류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청나라가 아니라 누구랑 이제 청나라가 아니라 이제 일본 애들이랑 이제 교류를 많이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쓸게요. 대청무역 중심에서 이제는 대일무역으로 변화라고 쓰겠습니다. 대라는 말은 큰 대자가 아니야. 큰 대자가 아니라 못못에 대하여 청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청가의 무역. 그래서 일본과의 무역 이런 식으로 변화됐다라는 말을 대청에서 대일무역으로 변했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뭐 선생님 뭐예요? 선생님 뭐 청나라도 막 대로 쓰고 일본도 대이라고 선생님 혹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 대가 큰 대가 아니야. 자, 무역의 변화가 됐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가 지금 세계가 열렸죠. 세계가 열리니까 뭐 농민들한테는 당연히 농민들한테는 어때요? 한국가 열리면서 농민들에게 값싼 이제 외국 제품이 유입되겠죠. 품질도 좋을 거예요. 공장에서 만드는 거니까 제품이 유입이 되면서 일단은 와 이러면서 농민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손으로 만들던 어떤 이런 면제품들이 가격이 우리나라 간의 수공업이죠. 이런들이 다 몰락을 하겠지. 그전에 손으로 만들던 것들이 다 공장에서 오는 걸로 바뀌어버리면 가격도 그렇고 어떻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의 이제 농민들 중심의 간의 수공업이 다 몰락을 했을 겁니다. 안 팔리죠. 그다음에 상인들 입장에서는 좀 괜찮아요. 왜냐면 상인들은 당연히 항구가 개발되면 물건을 팔고 살 게 많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의 상업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어때요? 부를 축적합니다. 실제적으로 부를 축적하는 상인이 증가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다 가난해진 건 아니라는 거지. 물론 그 안에서 불생하고 했던 사람들이 되게 많았죠. 백성들 중에 되게 많은 수가 정말 몰락했고 간의 수공은 몰락하고 불만 가중됐지만 그래도 소수는 아까 지주들 있잖아. 쌀 파는 지주들이나 아니면 항구 중심에서 이제는 무역 활동하던 우리나라 조선 상인들 같은 경우는 그 가운데서 부를 축적하기로 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일본의 연해도서는 지극히 위험하다. 일본의 항해자가 자유로이 해안을 침략을 허가한다라고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조선의 어부의 조선 어부, 그쵸? 조선의 다가 잘 어라는 생계를 위협받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생계를 위협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치해법권, 이거 말 많고 탈 많은 이 법 기억하시고, 이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법? 무슨 법? 그렇죠. 치외법권의 인정이다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굉장히 나쁜 법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 치해법권의 인정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당연히 일본 애들에 의해서 일본 애들이 기고만장하게 행동하겠죠. 우리나라 조선인데 어차피 내가 이 사람을 때리던 약탈하던 어쨌든 재판은 일본 가서 받으니까, 물론 일본에서도 이 사람들을 막 다 봐주거나 하진 않았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조선인들 좀 무시했겠죠. 그래서 일본인과의 억울한 백성들이 좀 증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일본의 화폐로 된다라고 해서 교환할 수 있다. 일본 화폐가 여기서 키워드인데 일본 화폐 쓰면서 농민들은 어떻게 변했을까?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돈들이 대부분 뭐예요? 우리나라 조선 화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농민들은 일본 화폐의 부족으로 물품을 살 수가 없겠죠.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상인들 입장에서는 일본 화폐를 가지려고 노력을 하겠죠. 뭐 그런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쌀입니다. 이거는 좀 많아요. 쌀이 자꾸만 가요. 근데 이게 지주가 아니라 농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농민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쌀이 부족해진다. 당연하죠. 쌀이 부족해지고, 그리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게 다 어디로 가요? 일본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쌀이 부족해지면서 물가 폭등,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같은 이유가 생길 것이고, 그러면서 굉장히 어려움, 그래서 정부에 대한 불만, 뭐 이러한 물가 폭등, 그 다음에 그래서 불만 증가, 이러한 문제가 생길 겁니다. 이 농민들이고요. 그 다음에 상인들은 어때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상인들 중에는 이러한 수출과 수입이 증가되면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랬어. 그쵸? 그래서 상인들은 활발한 무역활동, 이렇게. 그러니까 나쁜 일만 있었던 건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항구 이용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는 그 항구에서 일하는 그러한 여객선이나 배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이제는 문제가 많겠죠. 농민까지는 아니지만 어업활동 불만이 증가될 수도 있을 것이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세금을 받지 않는 건 뭐예요? 국가 재정이 부족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할 건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조선의 개항의 구체적인 내용과 어떠한 영향을 끼칠까라는 것까지 공부해봤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여러분들이 여기다 이제 원래 쓰는 건데 지금 온라인 수업 중이니까 쓰지 못하더라도 파일 있는 친구들은 한번 써보고, 그 다음에 생각하거나 아니면 일반 A4 용지에다가 한번 역사 노트나 이런 거에다가 한번 오늘 공부했던 내용 한번 쭉 보시고 생각하시면 그 내용이 굉장히 오래 남을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